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입니다. 5월 21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월말 경마로 다가오면서 출두 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경마는 월말 경마로 접어들면 좀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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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돈 위원, 이번 주 토요 경마 편성 좀 어떤가요? 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말로 치닫다 보니까 경주의 난이도, 좀 두수 자체도 좀 빡빡하게 치러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모습들은 6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경주들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수뿐만 아니라 기본 능력적인 모습에서 조금 기복을 보이는 마필과의 대접전 구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염려가 필요할 듯 싶고요. 오히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서 좀 가벼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좀 더 편안하게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하루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1위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박태준 교수가 모두 다 또 2천승에 이룰 것이라고 아마 응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 2천승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박태준 기수가 이번 주에 2천승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자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고 토요 경마에서도 편성적인 이점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필에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대치도 높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마필의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가는 것이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매경주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경주에 앞서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2세마도 신의 마필도 이제 데뷔전을 갖고 있습니다. 1경주에 보면 능력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 그리고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이 동반 출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될지 1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선전했던 말이죠. 10번마 해간에 그리고 이제 외곽 게이트에 배정받은 12번마 동해비카. 여기 이제 발전 기대치 있는 11번마 제라한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양분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돈 의원.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될까요? 역시 데뷔전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10번마 해간애가 많이 눈에 띄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마리 출전 중에서 특출력의 능력이 강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거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해간애라는 전력은 3월 달에 주행 심사를 치르고 데뷔전 당시를 보시면 당일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거의 20kg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라서 데뷔전에서 저 정도의 체중이 빠졌다는 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판단했습니다만 몰아주는 스피드는 물론 직선 주폭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력이죠. 실전 적응 마쳤고요. 상대권의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힘적인 모습에서 여유감이 강했던 외산 마필과의 병합도 여유감이 강했던 해간애라면 충분히 능력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1200m라 하지만 지난 경주 정규의 분리 속에서 또한 체중이 급감하면서도 불구하고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번마 해간에 다시 한번 좀 선전을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상대마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눈에 띄었던 세력은 10번마 해간에만 아니라면 오히려 중심권의 마필도 한번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11번마 제라안입니다. 주행 심사대를 보면은 가볍게 스피드를 보여주는 모습이나 직선 탄력 모든 모습들 자체가 여유감이 넘쳤던 마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주행 지세 자체도 상당히 안정감이 좋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이제 주행 심사부터도 개인적으로 기대치를 많이 가졌던 전력이었는데 외선 마필과 병합 역시 잘 돼 있었고요. 상태 자체가 역시 해간에랑 비슷하게 봤을 때도 크게 부담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1200이라도 우선적으로 잠재력 기대치 높은 신의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브라보 진섬이란 마필이 직전 경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월 달 이후에 단기 휴양을 갔다 와서 3월 달에 경주, 그 이후에 직전 경주 외선에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스피드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인게이트 2점이라면 선두권 장악까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번 경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행 중 고개가 좀 높은 단점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단점은 있어도 기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구마 강대강이란 마필의 선전 가능성까지는 염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경주에 1300m에서 선방을 했던 말입니다. 12번마 동해비카란 마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자, 12번마 동해비카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 어떤 이유인가요? 동해비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서 정말 편안하게 선행을 나섰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당시 이제 선행을 나서는 과정 속에서 샤프 위너라는 마필이 거의 좀 비켜줬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선행을 나섰고 끝걸음의 여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외곽 게이트 12번을 부여받았는데 선행 자체도 쉽게 나서기 힘든 편성이고요. 장악하는 과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끝걸음의 여력이 크지 않아도 동해비카로선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동해비카란 마필은 발주 능력은 좋습니다. 발주 이후에 중속감이 떨어지면서 지구력의 변화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백돈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지난 경주는 우승했던 샤프 위너가 선두권을 보내주는 듯한 그런 몰고 가는 형국의 그러한 레이스에서 좀 선방을 했는데 이번에 뭐 브라보 진선미, 해간의 제란 이러한 마필들의 순발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평가돼요. 선두권을 장악하기도 만만치 않겠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평가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첫 경주인데요. 백돈 의원하고 제가 이제 자막에 나왔던 추천 마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10번마 해간해하고 11번마 제란, 여기에 1번마 브라보 진선미. 자, 이 3대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시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단거리 편성에 순발력 엇비슷한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보입니다.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평가되고요. 선두권 경합이 일어난다면 동반 몰락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주가 1000m입니다. 과연 어떤 전개가,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지 사뭇 궁금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백동일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최단거리 편성이죠. 총 11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기본 걸음을 보이는 마필 간의 접전 구도로서 특출나게 누가 더 강하다라고 할 만큼 능력적인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줬던 마필은 없는 구도예요. 하지만 전개상의 이점과 최근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는 어떤 마필, 좀 더 가능성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좀 더 정해져 있다는 판단인데요. 능력적인 모습과 종합적인 모습 또한 훈련에서의 성과까지 모든 경주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선전이 좀 더 앞서 있는 경주입니다. 2번, 3번, 7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 전력이죠. 2번마 해피 컴패니언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 스피드 속에서 힘에서의 여유도 좋아지고 있는 3번마 강호천년이 차분하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데뷔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준 7번마 당찬소녀도 무리하지 않는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본 스피드감 좋은 11번 덕성 1호까지 2번, 3번, 7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 속에서 직선까지의 전개를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4두 중에서도 무엇보다 능력적인 기대감, 이번 편성에서의 전개적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전력, 단연 3번마 강호천련이란 전력으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마필로 선행 선입이 좋은 전력이죠. 작년 8월의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배측부 골절로 인해서 주기가 좀 길어졌던 전력이에요. 공백 적응 이후 빠른 회복세로 직전 입상을 걷어낸 전력이죠. 당시의 경주가 2선에서 따라가는 선입권에서의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줄어든 최단거리 1000m에서 상대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 전개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우선적인 관심이 좋은 모습인데 2000승에 1승을 남기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전개적 이점도 살릴 수 있고 상대 마필과의 능력,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는 이번 경주에서의 박태종 기수의 기승,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2000승을 응원할 가치가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 도전 세력 중에선 2번마 해피 컴패니언의 선전을 좀 더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보여준 걸음을 없어요. 보여준 능력 자체나 기대 이상의 순위권 성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뛰어질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발력에 대한 여유가 좋은 마필인데 아쉽게도 계속 버텨내지를 못했죠. 약간 끌리는 모습은 있지만 충분히 스피드, 단거리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의 경주에선 초반에 다소 늦은 발주로 무리하게 선두권 3선에 가담하면서 결국에는 능력 미달로 직접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KT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최단거리 1000m에서 선행력이라면 선행 성공 시에 해피 컴패니언 이번 경주 노림수는 좀 더 강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당찬 선화의 실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겠죠. 데뷔전 적응 속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시종 내선에서 가벼운 전개 속에 종반에서의 모습도 경쟁력이 충분했던 모습으로 실전 적응 이후 마필의 상태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강하지 않은 상대 속에서 힘에서의 여유도 차오르고 있는 만큼 이 마필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1번마 덕성이로의 끈끈함도 한 번쯤은 고려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1월에 경주에서 능력 부진으로 재검 처분을 받았던 마필이죠.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모습으로 현등급에서의 기본기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선두권 가담 이후 중속이나 탄력은 충분한 변화를 보여줬던 만큼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변화 자체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 전력 3번마 강호천년을 필두로 2번마 해피 컴패니언 7번마 당찬소녀, 11번마 덕성이로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 3번마 강호천년에 기승하는 박태종 기술에서 좀 더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습니다. 정말 박태종 기수가 선전해 주길 저 역시도 좀 기대하고 싶고요. 2번마 해피 컴패니언이 지난번에 능력 부진을 당했던 말입니다. 근데 상대마로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 마필에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검받고 나오는데 지금 안에 있는 그 4번마 지니에이스도 있고요. 6번마 로열 정상이라는 또 다른 순임발력 있는 마필. 2번마 해피 컴패니언이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여준 중속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딱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4월 30일 때 보였던 발주에서의 조금 안 좋았던, 좀 늦었던 부분만 아니라면 이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의 가능성, 단거리 1000m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심을 강호천년을 판단했을 때 후차권에서의 2번마 해피 컴패니의 변화는 반드시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마도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4월 30일 경주에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이 마필은 아직까지 결정은 난 마필은 아니다. 흙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4번 지니에이스도 사실상 순발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1000m이기 때문에 2번마 해피 컴패니언이라는 마필을 관심을 갖지만 4번마 지니에이스라는 마필도 마필의 컨디션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7번마 당찬소년이란 마필 역시 전개 이점은 살려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마 당찬소년. 과연 이제 덕성이로는 외곽에서 어떻게 풀어가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같은데 자, 저희 방송에서는 3번마 강호천년과 안쪽에 있는 2번마 해피 컴패니언이란 마필 이 두 마필을 좀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제주중계 이경주입니다. 3세 이상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능력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외곽 게이트인 마필, 10번마 세홍지마란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담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과연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되는지
자, 이윤 의원과 함께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이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0번마 세홍지마가 직전보다 또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연 이 마필이 극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말이 상대마로 지목될 수 있는지 이경주 풀어주십시오. 네, 제주마 3세 이상 1,400점 이하 말대 1,000m 경주로 12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거리 변수에 따른 신예와 기존 마간의 혼전 경주로 예상을 드려보겠고요. 이번 경주 출전마를 살펴보면 먼저 외곽의 10번 세홍지마, 데뷔전 이후에 저력이 입증된 말이죠. 직전 경주 5연승 도전을 나섰는데요. 아쉽게 2착을 하면서 입상권은 지켰습니다. 또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되겠고요. 이번 경주도 훈련과 컨디션에 문제는 없지만은 문제라면 올라간 부담 중량 극복이 관건이 되겠고요. 능력의 잠재력이 충분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무난히 극복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도전하는 5번 철의 여신, 휴양 이후 경주 적응되어 가고 있는 말로서 이번 데뷔하면서는 동반 훈련과 함께 근성 살려내면서 또 전력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걸음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걸음과 함께 심차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6번 한줄기, 최근 경주에서 인기권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종반 지구력의 난조를 보여주면서 다소 좀 저조했습니다. 훈련의 변화는 이번 경주를 대비하면서 없었지만은 훈련 모습에서는 지구력 보완과 함께 순응도가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볼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이번 경주에 강한 도전이 또 예상이 되고요. 동일마방의 세찬에게 당일 인기가 다소 가겠지만 또 이 말의 능력을 간호해 볼 수 있는 경주로 제 능력 발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병권에서는 1번 광명으뜸 그리고 7번 남수문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휴양 이후 경주 적응된 1번 광명으뜸 기복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조교사의 직조와 함께 순응도가 좋아진 말로서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빠르게 좀 풀어간다면은 심한배 역시 중요하겠지만 직전 경주 끝걸음의 여력을 보여주었던 만큼 경주 막판까지 뒷심발이 가능한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빠르다라는 평가보다는 이번 경주가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평가드는데 3번마 세천이라는 마필, 순발력에 강점이 있는 마필로 평가되고요. 그리고 4번마 새벽초원이라는 마필은 선행 선입이 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3번마 세천과 4번마 새벽초원이라는 마필을 언급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자, 일단은 새벽초원과 세찬 두 마리 마필을 놓고 본다면은 이 두 마필 중에서는 새벽초원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고요. 일단 이 마필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기대는 주행이 다소 불량한 점이 아직까지 순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말이고요. 일단은 훈련 모습에서는 다시 강도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해봐야 될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윤 의원은 10번 세홍지마 중심에서 후차권의 마필은 5번마 철의 여신, 좀 상대적 인기에 조금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번마 한줄기, 1번마 강명으뜸을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지난주 토요경마죠. 8번마 칸톤 뷔페, 4번마 문나이트, 두 마필 강력한 인기마가 있었는데 그 마필을 좀 제어하고 중배당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해 보시죠. 토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빡빡한 레이스 같아요.
이번 경주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 어려운 경주로 평가됩니다. 과연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되고 어떤 말이 동반 입상이 가능한지 혼전 경주로 분류가 되는데 백동희 의원은 어떠한 사연에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 방송 추천 경주 4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위 등급 중에서도 좀 안말 경주는 굉장히 까다롭다. 그런 경주 자체가 좀 이변이 많이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안말 경주가 많이 이변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4경주 자체가 나와 있는 마필들의 기본 상승세 자체를 무시할 수 없고 기존의 마필들 역시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마필들 중에서 선두력을 보유할 수 있는 마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번 편성에서의 가장 우위의 마필을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1번 슈퍼라이언을 좀 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경주에서 스피드에 대한 여유나 탄력 자체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직전에는 승급전을 감안했을 때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하고 마지막에 좀 퍼지는, 좀 무너지는 걸음은 있긴 했습니다만 거리와 상대를 감안했을 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판단이고요. 요배통 때문에 약간의 주기가 길어지긴 했어도 길게 주기를 잡아주면서 회복세를 판단했을 때 마필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판단이에요. 상대가 몇 도 있긴 합니다만 전개와 상태, 모든 경주 조건에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노림수가 강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번 슈퍼라이언을 놓고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타 마필 후차권에서도 분명히 노림수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모습으로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번마 슈퍼라이언이 10주 만에 출주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중심에 놓고 상대 말을 찾아간답니다. 저는 이 경주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경주, 정말 충마 선정하기도 만만치 않은 경주라고 평가되는데 백동희 의원은 1번마 슈퍼라이언이나 마필을 충마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상대만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만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백동희 의원과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도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6등급의 마필도 약간의 정체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5등급 쪽에 보면 많은 마필들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5등급 편성이 매 경주가 좀 어렵고 까다로울 겁니다. 자, 이번 경주가 1300m인데요. 결코 수월한 경주로만 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5경주 백동희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전개를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5경주.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자, 그렇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력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기본 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의 전력들도 사실상 이번 경주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상충하는 마필들 간의 전개 접전까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고심이 심했던 경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마필 각각의 능력과 훈련 시의 변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모습까지 모든 경주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 경주 4대 접전이 우선적으로 앞서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 10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를 차분하게 이어 나설 전망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상승세가 좋은 전력이죠. 10번마 클리어업 휘슬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승급전 무난히 적응을 마친 7번마 황금 늑대도 밀리지 않는 스피드를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승급전이지만 기본 상승세 좋은 2번마 샤프 위너도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고 서서히 몰며 종말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11번마 민손까지 10번, 7번, 2번, 11번 4두의 치열한 접전 양상이 계속 진행될 모습인데요. 자, 무엇보다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전개적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던 마필은 바로 10번마 클린업 휘슬이란 전력입니다. 데뷔 초부터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력이었어요. 많은 인기를 많이 모았었는데 결국에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6번의
경주를 통해서 첫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오랜 시간 준비해준 만큼 우승 시의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여유가 좋았었죠. 자, 직전 1300m는 승급전이었어요. 거리 도전도 좀 필요했던 모습이었는데 초반에 보였던 순발력, 상대를 감안했을 때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근성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마필들의 능력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클리너 비슬 충분히 능력 상승세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상승세가 좋은 전력 2번마 샤프 위너의 여력감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데뷔 5전 만에 첫 입상을 거둔 전력이죠. 자, 우승 당시 상대 자체가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1300 거리를 감안했을 때 종반까지의 여유는 기존의 모습보다 충분한 변화를 보여줬던 전력이에요. 자,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아쉽지만 게이트 요건 속에서 스피드와 힘에 대한 여유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라 잠재력 좋은 2번마 샤프이나 우선적인 관심거리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7번마 황금 늑대의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자, 1억 6천만 원의 고가의 비카의 자마입니다.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로 기대만큼의 선전은 다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으로 직전 승급전 당시에 나름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쉬운 3위권. 상대 마필들의 전개도 좋았습니다만 당시 4월 17일 당시 경주에서는 문세영 기수가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지를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후반부 자체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타 마필에 기승을 하지 않을 정도로 기수와의 입막 호흡도 좀 좋지 못했던 점도 주목할 수 있었겠죠.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재기승하고 있는 문세영 기수, 마필의 능력 상승세와 기수의 의지까지 더해진 만큼 기본적인 전력상의 모습에선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1번마 민손의 힘에 대한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에 대한 여유는 강하지 않더라도 힘에서의 기본기는 상당히 여유가 좋아요. 흐름에 다소 민감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앞선 마필들의 좀 스피드 경합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전개만 펼쳐준다면 언제든지 한 발이 가능한 민손, 충분히 이번 경주에선 취입에 대한 가능성, 선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 좋은 전력 10번마 클린업 휘스를 필두로 2번마 샤프 위너, 7번마 황금 늑대, 11번마 민선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샤프 위너. 샤프 위너가 지난 경주에 보면 동해비카를 동해비카조차도 제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인기마가 아니었어요. 그죠? 부진마들이거든요. 그 경주에서 6마신. 뭐 동해비카 끌었던 데 있으니까 정말 빠르지 않다라고 평가하거든요. 이게 또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다르게 판단을 해봤어요. 물론 편성적인 관점과 그동안에 샤프 위너가 뛰었던 모습만 봤을 때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사실상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직전 경기가 1300거리 첫 도전에서 마필의 상대를 좀 배제했을 때도 보여준 여력감 자체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기본 변화가 정말 빠르게 올라와줬고 상대 마필들의 불안 요소가 드러났다면 이번 샤프 위너의 상승세, 훈련시 모습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은 충분히 갖췄다 평가합니다. 네, 좋습니다. 10번마 클린업스는 데뷔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정말 뭐 선행을 갔어도 그렇고 따라가서도 보면 마지막 내치기에 기대가지고 제대로 띄워주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어린 마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10번마 클린업스이 2월달 경주에서 취입력으로 선전을 하고 지난 경주 1300m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7번마 황금늑대가 쏘고 10번마 클린업스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샤프 위너가 이번에 어느 선상에서 뛸 것 같아요? 근데 내선 선입 전개를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입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요? 저는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경주만 놓고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샤프 위너가 이번 경주에 지난 경주처럼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까? 저는 반대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4번마 캐포이란 마필은 좀 개인 대문을 좀 알았어요. 그리고 57이라는 점에서 선두권을 좀 장악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고 평가하고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말이에요. 3번마 굿모닝 퓨전이라는 마필입니다. 뭐 호크잉 자마도 고개가 높지만 피스루즈 자마도 고개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승급 이후에 보면 이 굿모닝 퓨전이라는 마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순발력도 발휘해서 봤고 참고 따라가 보기도 해보고 정말 여러 방향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걸음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보면 이번 편성이
그간에 싸워왔던 편성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군명의 퓨전이란 마필이 최근에 보면 뭐 결정력의 부족함을 보였다라고 하지만 상대를 보면 상대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까지 뭐 남아있는 마필들의 뛰었던 상대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상대를 뛰면서도 기본 전력을 보여줬던 전력이기 때문에 군명의 퓨전은 이런 편성에서 오히려 강합니다. 싸워주는 편성, 좀 난타전에 강한 모습이라 저 역시도 도전권 세력으로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마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번만 영광의 그날의 마필이 3짝 승급하고 승급전에 바로 입상에 또 성공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또 기복을 보이고 있죠. 부진한 성적을 갖고 있는데 8번만 영광의 그날 어떻습니까? 이 마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능력이 강했다라기보다도 그때 편성의 이점을 많이 이용했다라고 전 평가를 해요. 그때 당시 뭐 바로 승급전에서 도전했을 때 입상 능력 자체는 기본적인 걸음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후의 모습들 자체가 크게 열역감 자체가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번 경주에서 스피드를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영광의 그날보다 좀 더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변수 가능성 좀 적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영광의 그날이란 마필은 3착을 했을 때 앞선에 느닷없이 앞에 가서 3착을 했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고 한 발을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마필 같아요. 이런 점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 편성은 어찌 보면 능력 엇비슷한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라 보여집니다. 상당히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인기마의 선전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비인기마의 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경주다. 조금은 이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평가하겠고요. 백동위원은 10번마 클린업시스를 중심해서 2번마 차프위너, 7번마 한금늑대 역시 인기마를 울선에 올려놨고요. 11번마 민손을 복병권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가봤습니다. 11번마 민손이란 마필, 이 마필의 좀 반란을 좀 기대하겠고요. 상대마로 역시 인기를 나눠갖고 있는 7번마 한금늑대, 그리고 10번마 클린업시스, 여기에 복병 대 복병, 3번마 굿모닝 퓨전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토요 중계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300m 연령군 핸디캡 경주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 유심히 살펴보면 레이팅 체계로 변경을 하면서 작년인가요? 그렇게 레이팅 체계로 변경하면서 유독 7경주에 보면 좀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경마공원을 가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7경주는 이변이 일어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마필의 능력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레이스는 어떻게 흘러갈 거야 이런 추리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7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1마리 마필간의 접전 구도죠. 나와 있는 11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어떤 마필도 안 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잠재력을 갖춘 마필들, 회복사가 떨어지는 마필들도 한 발은 지녔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편성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마필의 능력과 전개, 최근의 상승세를 판단했을 때는 저는 중심권에 대한 믿음과 후차권에서의 압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인 능력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선전이 기대감이 좋은 경주. 자, 1번, 3번, 5번, 7번 4두의 접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발근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전력이죠. 3번마 섬강이가 다시 한번 선두권 장악을 빠르게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외선이지만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 7번마 노던호제도 빠르게 2선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게이트 이점의 기본 기종 1번마 그랜드 푸닉스도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차분하게 선입권 전개에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줄 5번 파인투데이까지 3번, 7번, 1번, 5번 4두가 치열한 접전 속에 직선까지의 전개를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4두 중에서 무엇보다 이번 경주 능력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전력은 바로 5번마 파인투데이라는 전력이에요. 능력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우수하죠.
최근에 걸음 변화가 강한 전력으로 1월에 우승 이후 승급전 당시 주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여건에서 1400 첫 도전을 3위권에 입상을 보일 만큼 기본 걸음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 경주 이후에 썰록과의 경쟁이 있어도 입상력이 좋아진 모습으로 눈도장을 찍어줬고 직전 경주가 아쉽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빠른 흐름 속의 단거리, 막판까지의 여력 자체는 혼합 경주, 외선 마필과의 경쟁임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많이 뛰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전력이에요. 거리와 상관없이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파인투데이로선 충분히 선입권 전개 가능한 이번 편성, 우선적인 힘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3번마 섬광이의 스피드에 기대감이 앞선 경주로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오픈 경주 이후에 마필 자체가 평골절이 생기면서 주기가 상당히 늘어졌던 전력이죠. 공백전이었던 직전의 경주, 평골절을 의식해서인지 훈련 패턴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마지막까지 역주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거뒀던 전력이었죠. 직전의 상태, 경주 이후에 이제는 정산 주기로 돌아와서 마필의 상태는 더욱더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단독선의 찬스를 놓칠 이유 없는 이번 경주, 우선적인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7번마 노도노저의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에 여유가 좋은 마필로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잘 뛰어주는 전력이긴 합니다. 작년 12월의 경주와 1월의 경주에서 선행 성공 이후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연투를 이뤄냈던 전력인데 최근에 장악 실패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하지만 직전 경주 강한 상대팀에서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끝걸음의 여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페이스 안배를 해줄 수 있는 이번 경주라면 상승세의 스피드, 선입권의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듯 싶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그랜드 프닉스의 전개적 이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기본 스피드감도 좋고 끈끈함도 여유가 있는 마필입니다. 다소 전개 자체에 민감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게이트 이점 속에 최적 전개가 가능한 이번 편성에선 소폭 올라간 부중이라도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마필인 만큼 그랜드 프닉스의 변화까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5번마 파인 투데이를 필두로 3번마 섬광이, 7번마 노던 호재, 1번마 그랜드 프닉스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5번마 파인 투데이. 과거 이제 31조 마방에 있다가 마방을 35조로 옮겼던 말들이 마방을 옮기면서 뭐 모두 다 입상이 좀 성공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좀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인 투데이라는 마필도 충분한 좀 경쟁이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3번마 섬광이가 단독 선행을 나가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3번마 섬광이라는 마필이 11월 달 경주 보면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하고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베스트로드가 따라가서 섬광이를 여유 있게 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됐든 골절이 났던 말이고 지난 경주는 아마도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따라가겠다. 이런 것도 했고 재검 때 또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따라간다는데 아예 선두권을 장악한 것이 이기지 않았나라고 평가됩니다. 1300m입니다. 외곽에 보면 노던호제도 따라가서 입상한 적은 없어요. 1000m에서 있을 거예요. 그것도 흙을 안 맞고 노던호제도 어찌됐든 선두권을 장악해야 뛰는 말인데 성광이한테 좀 밀릴 것 같고 송하미호는 고개 높지만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쪽에서 성광이가 선두권을 장악하기 수월하겠지만 1300m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선방에 대해서 왈가왈부됐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따라간다,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섬광이가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가서 저 정도의 걸음은 저는 잘 뛰어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훈련 패턴이 좀 더 좋아지고 있고 감량의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게이트 여건까지 차지한 이번 경주에서 섬광이 자체가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할 안 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경기 경쟁력에 앞서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대상 경주를 치르고 나서 이세만 이제 대상 경주죠. 대상 경주를 치르고 나서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했던 레이스의 1200m에서도 2차권에 왔지만 좀 힘겹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조바심을 내고 있었고요. 자, 6번마 온더스테이지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역시 이제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6번마 온더스테이지는
선출이 좀 자유롭다고 평가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마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마필의 입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마필이고 최근에 역주 때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 거로 저도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더 스테이지는 저도 장기적으로 좀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3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진입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좀 이번 경주가 좀 상대가 강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주 연습도 잘해놨고요. 뭐 훈련 시 주폭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저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복병권의 세력으로는 저 역시도 온더 스테이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승급을 해서 거리를 늘리거나 승급 전에 도전해서 상대가 좀 강해졌습니다.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습니다. 좀 이변의 가능성인데 이런 경주는 마필의 능력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전개적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7개의 마필이 출마 등극했습니다. 제가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표현을 할게요. 3번마 무쇠하고 7번마 썬업이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두 마필이 이 후반부 쪽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기본 배당 좀 나와줄 수 있는데 저는 3번마 무쇠와 7번마 썬업이 들어오면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마필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경주에 출제하는 마필들이 단점이 많죠. 강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을 한 마필 가지고 두 마필을 씩씩하게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코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코너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구경주입니다. 호남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가속 불패 같아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고 또 약간의 공백을 갖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필의 능력 상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희 의원, 9주 만에 나오는데 일단 다시 한번 능력 상승에 기대된다. 또 한 가지는 새벽 조기 컨디션 좀 어땠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속 불패는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김혜선의 에마.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로 알고 있고요. 이 마필에 대해서 매번 공들여서 좋은 모습,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죠. 직전 경주가 사실상 많은 고비라고 읽어졌던 경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기도 그때도 많이 늘어졌었고 늘한 1800m의 도전, 상태도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었다 평가가 됐는데 정말 가볍게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여유 있게 입상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마필 자체가 약간 부정기가 다리가 좀 붙는 모습이 있어서 주기가 좀 계속 늘어지는 모습은 있는데요. 컨디션 자체는 뭐 직전보다는 좀 더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감량 요건도 승급전이기 때문에 감량 요건도 좋아졌고 상대 마필의 스피드가 압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까지 가속 불패의 선전은 좀 더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속 불패하고 빛의 바다하고 경주를 치렀을 때 가속 불패가 뭐 여유 있게 이겼었습니다. 근데 빛의 바다가 느닷없이 거리를 늘려서 선두권을 장악하고 이제 선방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뭐 최근 경주에서 지난주인가요?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 좀 아쉬움을 줬다가 이제 2차권에 또 성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가속 불패가 선두권을 장악하지 않는 레이스 어떤 레이스를 펼칠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자,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만만 좀 압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은 역시 3번마 슈퍼탱거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발주하고 중속감이 이렇게 빠르진 않다 보니까 매번 약간씩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종반 주폭 자체는 매번 꾸준함이 좋았던 전력이에요. 직전 경주가 3위권에 마크를 했었는데 당시 경주가 상당히 좀 안타깝게 풀렸었죠. 초반에 기본 스피드가 쭉 밀려버리면서 내선에서 최후미권까지 좀 격차가 나는 후미권까지 밀렸던 전력입니다. 사실상 그 정도의 거리에서 그 정도의 상태에서는 뭐 입상권 근접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판단인데 끝걸음을 살려내면서
3위권까지. 지금의 편성 자체가 안쪽에 있는 가속 불패를 제외하곤 전반적인 흐름이 빠르지 않습니다. 슈퍼탱크란 마필은 상대 여부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선위권에도 가담이 가능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권 가담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슈퍼탱크의 우선적인 선전은 기대감이 좀 더 앞선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번 마 포에보 대물이란 마필이 강급이 됐다가 다시 한번 선전을 하고 다시 2등급에 진입을 했죠. 선두권의 능력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참아주고 감고 올라오는 탄력도 좋은 마필이라 충분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최근에 강한 상대들과 뛰었던 맷집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마 티나 브러더가 디놀랜드 기수가 직전 경주 이어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기승하는 기수가 얼마만큼 마필을 잘 몰아주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하지만 디놀랜드 기수도 충분히 추진 자체가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종반 주폭이 좋은 이번 티나 브러더의 취입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딱 한 마필만 더 주고 싶습니다. 6번 마 스페셜 스타라 마필이 6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저희 방송에서 또 될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된다라고 했다가 정말 그때부터 지금 후미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의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페셜 스타를 그때 방송에서도 보면 정말 이 마필의 능력을 잘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편성을 보면 편성이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6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라는 거 이걸 잊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마 스페셜 스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마필을 개인적으로 조금 난해하게 평가를 했었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있었던 마필인 것 같아요. 6연속 입상을 했을 때 여러 게임이 항상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겨우겨우 입상을 하는데 그걸 6번이나 해낸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마필 자체가 스피드감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중속감도 밀리고 선두권에 가담도 못하면서 졸전 아닌 졸전을 피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속 불패를 제외하곤 강자 자체가 피한 편성이라 스페셜 스타도 최근에 좀 걸음을 아낀 듯한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습 가능성 또 선두권에 갑자기 붙어 나갈 수 있는 탄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라 변화 가능성, 이변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레이팅 체계로 바뀌면서 호남 2등급부터는 외산 마필들하고 경쟁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면 1등급으로 올라가면 과연 이 마필의 근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6번마 스페셜스타가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평가도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1번마 가속 불패의 상승세를 지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3번마 슈퍼탱크 역시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풀어드렸고요. 토요경마를 준비하면서 보면 어려운 경주, 능력 상세 있는 마필 간에 능력 비싼 마필 간에 접전 양상이 좀 많습니다. 이러한 경주를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내심 박태준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2000승을 좀 이뤄줬으면 하는 마음도 또 경마편에 한 사람으로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또 들뜨다 보면 후반부에 있는 남은 경주들을 또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냉정하자 이런 표현을 쓰고 저희는 다음 주 일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